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뜨거운 연기 속에서도, 무너지는 천장 아래서도 어머니는 아이 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숱한 화재 현장의 기록이 그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대부분 아이를 감싼 자세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잔해 속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문 가까이에,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 문 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이 어머니는 왜 아이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달려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달려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화재 사건들 중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오작의 검시로 타살이 밝혀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년 경력의 검시관 오작. 죽은 자의 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따라가겠습니다. 새벽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불빛이 솟구쳤다.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웃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목조가옥 한 채가 통째로 타오르고 있었다. 두레박을 들고 우물로 달려가 물을 퍼날랐다. 그러나 봄철 건조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이미 지붕을 삼킨 뒤였다. 불은 동이 틀 무렵에야 잡혔다. 잔해가 어느 정도 식자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거렸다. 시신은 세 곳에서 발견됐다. 안방문 가까이에서 아내, 건넌방 문 쪽에서 아이 하나, 부엌 쪽 마루 끝에서 또 하나. 셋이 각자 다른 자리에 흩어져 있었다. 불이 나자 피신하려다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관아의 서리가 현장에 나왔다. 가장의 진술을 들었다. 이웃 세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다. 건조한 봄날, 낡은 목조가옥, 잠든 사이 번진 불길. 사고였다. 더 볼 것이 없었다. 포도청 종사관이 그 서류를 가로막았다. 이 마을 순찰 중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는 잔해 안쪽을 가리켰다. 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 쪽으로 간다. 그런데 저 어머니는 안방 문 쪽에 있다. 아이들도 각자 다른 방 문 쪽에 따로 있다. 피신하려 했다면 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한자리에 없는가? 오작을 불러야겠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작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잔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오작의 시선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익힌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안방문에서 건넌방 문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10걸음이 채 되지 않았다. 오작은 그 거리를 직접 걸어봤다. 그리고 잠시 서 있었다. 불이 나면 어머니는 아이 쪽으로 간다. 피신하려 했다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방 문 쪽에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 문 쪽에 있었다. 마치 각자 알아서 피신하려 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살짜리가 스스로 문 쪽으로 기어갔을 리 없었다. 이 자리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작은 아내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신의 상태를 먼저 훑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타 없어졌다. 팔과 다리 바깥쪽 피부는 검게 그을려 갈라져 있었다. 위에서 덮쳐온 불길을 그대로 받은 자리들이었다. 그러나 몸통 아랫부분, 바닥에 눌려있던 자리는 달랐다. 불길은 위에서 아래로 번진다. 바닥에 닿아있던 부위는 불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그 자리에 피부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다음으로 기도를 살폈다. 턱을 받치고 입을 벌렸다.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 혀 뒤편까지 천천히 훑었다. 나뭇가지로 목구멍 안쪽 깊은 곳까지 들여다봤다. 깨끗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흔적이 없었다. 무얼록의 원칙은 분명하다. 살아있는 채로 불 속에서 숨이 끊어진 자는 반드시 기도 안에 연기와 재가 쌓인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 점막을 붉게 손상시킨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를 뜻한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인을 찾아야 했다. 오작은 도구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서 보자기 2개를 꺼냈다. 하나에는 고삼을 끓인 물이 담겨 있었다. 고삼은 쓴맛이 강한 약초로 끓인 물을 피부에 바르면 살아있을 때 압박을 받았던 자리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무얼록이 검시 현장에서 반드시 쓰라고 명시한 방법이었다. 또 하나의 보자기에는 술찌개미가 담겨 있었다. 술을 빚고 남은 곡물 찌꺼기로 뜨겁게 데워 피부에 얹으면 혈관 반응을 끌어올려 숨겨진 흔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오작은 잔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잔불 쪽으로 다가갔다. 술찌개미를 담은 보자기를 잔불 가까이 내려놓아 천천히 열을 올렸다. 현장의 불씨가 곧 도구였다. 충분히 데워지자 오작은 아내의 시신으로 돌아갔다. 바닥에 눌려있던 목 아랫부분, 불길이 상대적으로 덜 닿았던 그 자리에 고삼 끓인 물을 적신 천을 먼저 얹었다. 그 위에 뜨거운 술찌개미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서리가 뒤에서 혀를 찼다. 오작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였다. 천 위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붉은 흔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작은 천을 걷어냈다. 압박의 자국이었다. 목 아랫부분에 집중된 흔적이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패턴이 있었다. 여러 개의 점이 모여있는 형태였다. 손가락이 깊게 파고든 자리들이었다. 노끈이나 천으로 졸렸다면 목둘레를 따라 고른 선이 남는다. 그러나 이 흔적은 달랐다. 간격이 있고 깊이가 달랐다. 손으로 졸린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오작은 목 안쪽 깊은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혀뿔이 바로 위 목구멍 안쪽에 있는 작고 단단한 뼈를 찾았다. 목부리 뼈였다. 이 뼈는 다른 뼈와 달리 근육과 연골로만 연결되어 있어 강한 힘이 목에 가해지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자리다. 특히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조를 때 이 뼈가 부러진다. 그러나 힘이 약한 경우에는 부러지지 않는다. 이 뼈가 부러졌다면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다. 어긋나 있었다. 한쪽이 부러져 있었다. 이것은 손으로 졸린 흔적이 맞았다. 그리고 그 힘은 성인 남성의 악력이었다. 여성이나 아이의 손으로는 이 뼈를 부러뜨리기 어렵다. 아내는 목이 졸렸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성인 남성의 것이었다. 오작은 건넌방으로 옮겨 7살 아이 앞에 앉았다. 아이의 시신은 불을 더 많이 받은 상태였다. 확인 가능한 부위를 살폈다. 기도를 확인했다. 깨끗했다. 마루 끝에 5살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오작의 손이 잠깐 느려졌다. 조그만 얼굴이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기도를 살폈다. 마찬가지였다. 깨끗했다. 아이들도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시신은 불의 손상이 심해 세밀한 검시가 불가능했다. 사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안에서 3사람이 차례로 눈을 감았고 그 뒤에 불이 났다. 오작은 아이들의 자리를 다시 살폈다. 안방 문 쪽에 어머니, 건넌방 문 쪽에 7살, 마루 끝에 5살, 피신하려다 쓰러진 것처럼 각자 문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나 5살짜리가 스스로 마루 끝까지 기어갔을 리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아이들 곁에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이 자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오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종사관 쪽으로 걸어갔다. 검시 결과를 전했다. 3사람 모두 화재 이전 사망. 기도의 연기 흡입 흔적 없음. 아내는 목부리뼈 골절 확인. 손으로 졸린 것이며 성인 남성의 악력이다. 아이들은 사인 확인 불가. 그러나 셋 모두 불이 나기 전에 숨이 끊어진 것은 분명하다. 어머니가 먼저 숨을 거뒀고 아이들이 차례로 당했다. 그리고 시신의 자리가 꾸며져 있다. 누군가 3사람을 문 쪽으로 옮겨 놓았다. 범인은 성인 남성이었다. 이 가족이 잠든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었던 자였다. 그리고 불을 지르기 전에 시신의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자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서리가 다가왔다. 그래도 위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괜한 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종사관이 서리를 바라봤다. 목부리뼈가 부러진 시신이 셋이다. 시신의 자리가 꾸며져 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서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작이 밝혀낸 것은 죽음의 방식이었다.
범인은 성인 남성이다. 이 가족이 잠든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었다. 어머니를 먼저 없애고 아이들을 차례로 없앴다. 시신을 문 쪽으로 옮겨 꾸며놓았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그런데 가장은 그 시각에 이웃집에 있었다. 이웃 세 사람이 밤새 함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이 집 안에 있었던 성인 남성. 그런데 그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오작은 그 모순 앞에 잠시 서 있었다. 20년 동안 죽은 자의 몸 앞에 앉았다.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작이 읽어낸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산자였다. 누가 무엇을 왜 숨기고 있는가? 그 답은 잔해 어딘가에 있었다.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 재와 탄 나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었다. 종사관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잔혹한 참극은 단순 화재로 덮이고 말 것인가?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드러난 짐승의 흔적. 불타버린 진실을 쫓는 피해 추격전은 이제부터다. 이 편에서 종사관의 범인 추격이 시작됩니다.